반갑습니다. 김윤환 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눠볼 생각이에요. 뭘 할 거냐? 이제 여러분들이 9월 8일부터 2026학년도 대입 논술 원서 접수를 하게 되죠. 뭐 논술 전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전형들의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될 텐데 그 직전에 제가 원래는 영상 촬영하려고 하다가 이걸 조금 당겨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뼈대는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논술 전형에서 원서 접수할 때 꼭 기억해야 될 4가지를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둥, 논술 원서 접수의 첫 번째 기준점은 뭘까요? 수능 등급입니다. 자, 수능 등급입니다. 논술 전형이라서 논술 실력이 가장 중요하고 유효하고 핵심이고 뭐 그거야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학교들의 전형을 살펴보면 뭐가 포함되어 있죠? 수능 등급이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능이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그 학교들을 골라서 뭐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들은 수능 등급을 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수능 등급에서 뭘 기억해야 되죠? 무리하지 않는다, 안분한다, 균분한다, 잘 나누어서 배분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능 등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으로 붕 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절대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는데, 수능이 끝나고 성균관대 파이널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현장 강의에서 뭐 100명에서 200명 정도 학생들이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다 온 기억이, 제 기억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대충 추정이 되시죠? 내가 가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이른바 수능 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장을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일단 등급과 관련된 자료 요거 여기다 PPT 띄워서 올려드릴 텐데, 뭐 이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 고려대가 4합8인데 지금 원서 접수를 여러분들이 고려대를 했어요. 할 때 왜 했겠어요? 4합8을 맞춘 적이 있으니까 고려대를 썼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4합8이 안 맞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 시 수능 등급을 빠듯하게 설정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받아왔었던 평균적 수준을 중심으로 삼되, 내가 좀 망했을 경우, 내가 수능에서 뭔가 변수가 생겨서 등급이 좀 낮추어졌을 경우 이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등급을 안분하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나 설명회에 우리가 나오시게 되면 각 학교별 수능 최저 등급 충족률이라는 것을 제가 일일이 학교별로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 제가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들 중에서, 전체 학생 중에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친구들은 시험장에 못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맞출 때 무작정 낮추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학교들은 내가 못 쳤다, 수능 망했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서 학교를 안분하라는 겁니다. 자, 요게 첫 번째예요. 최저에 있어서의 너무 지나친 이상적 생각을 좀 현실적인 라인으로 낮추세요. 요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우리가 원서 접수할 때 또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원서 접수 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 두 번째는 내신에 대한 과잉 공포를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수능 등급 고려하죠. 그리고 내신 고려하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겠지만 시기와 문제 유형, 이렇게 4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수능은 너무 자기 실력을 낙관하거나 너무 높여서 일관되게 쓰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내신에 대한 과잉 공포를 낮춰야 돼. 가지면 안 된다. 자, 이거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주요 학교들의 내신 실질 반영 비중이 매우 낮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표로 올려드릴 건데, 학교들에서 발표하는 논술 합격생들의 내신 평균이 보통 3등급, 일부 학교는 뭐 4등급까지 이렇게 가죠. 3등급, 4등급. 그리고 실제 우리 수험생들,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합격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학생들 중에서 가장 낮은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학교별로 뽑으면, 뭐 일부 학교는 4등급 때도 있긴 하지만은 5등급 때 친구들도 합격을 꽤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5등급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우리가 5등급, 6등급부터 점수를
많이 낮추는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은 여러분들이 논술은 3, 4, 5등급 대 친구들이 쓰는 전형이다. 내가 그래서 3, 4, 5등급 대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 반영 비중상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을 거다. 이건 확실합니다. 학교별 설명은 제가 지금 일일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논술을 쓸 때 내신의 실질 반영 비중을 고려하되 오바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화여대라든지 일부 여대들이 내신의 실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학교들은 지금 사실 예전에 비해서 실반영 비중을 낮추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3등급이다, 4등급이다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크게 문제가 생길 정도의 감점폭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신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부를 낮추어도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의 지원 전략 꼭 기억해야 될 요소 하나 또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시기를 잘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논술을 6논술을 쓸 수도 있고 내가 4개 논술, 4논술을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논술을 하나만 쓰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최소 3개, 많으면 6개까지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나누어서 써야 된다는 거, 안분해야 된다, 균분해야 된다, 쪼개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건 인생의 진리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서 접수도 일종의 우리가 투자다. 나의 미래에 대한 과감한 모험적 투자가 논술 전형이잖아요. 이 투자를 할 때는 너무 리스키하게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안전하지 않아요. 논술은 안전전형 이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누어야 됩니다. 자, 뭘 나누라고요? 이번에는 시기를 나누라고요. 자, 논술은 크게 3시기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논술은 크게 3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가 어떤 시기죠? 수능 전 학교입니다. 자, 올해 수능 전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죠? 9월 27일 토요일에 시험 치는 연세대학교 있고 9월 28일 날 성신여대 시험이 바로 다음 날 있죠. 그리고 그날 가톨릭대도 같이 시험을 칩니다. 9월 28일. 그리고 이제 한 2, 3주 지나서 우리가 홍익대가 올해 좀 10월 19일 일요일에 시험을 칩니다. 원래 연세대가 10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다가 올해는 좀 당겨서 9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연세대나 성신여대나 가톨릭대나 홍익대. 자, 문과 기준이에요. 시립대 없습니다, 문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대, 성신여대, 가톨릭대, 홍익대 같은 학교들이 수능 전에 시험을 치는데 보통 우리가 6논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요 첫 번째 시기에 한 학교 정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2개 쓰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2개까지 조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연세대와 홍익대 쓸 거다. 나는 가톨릭대와 홍익대 쓸 테다.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고 이걸 제가 맞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수능 전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우선으로 해야 되고 수능 공부의 이 리듬 이게 깨지지 않게끔 안분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안분 얘기 너무 많이 하네. 근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논술 합격하려면 수능 준비를 끝까지 일관되게 집중력 있게 잘 해야 됩니다. 논술 합격을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수능 전에 있는 학교들을 너무 많이 치는 것은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수능 두 번째 시기, 수능 후에 첫 번째 주말이 수능 두 번째 시기입니다. 총 3시기가 있는데 요 첫 번째 주말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6논술 기준이면 최대 3개 정도 학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성균관대, 건국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경희대, 서강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이 수능 이후 첫 번째 주말에 시험을 치는 학교인데요. 자, 요 학교들은 제가 요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목요일에 수능을 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 토요일이 11월 15일인데 올해 11월 15일 날 시험 치러 가려고 하면 여러분 논술 준비할 수 있겠어요? 목요일에 수능 쳤어. 그러니까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시험 칠 학교들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주말에 시험을 치는 학교들은 우리가 추석 연휴라든지 또는 10월의 주말, 9월, 10월의 주말 이럴 때를 활용해서 프리파이널 수업을 꼭 들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프리파이널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수능 후 첫 번째 주말에 있는 학교들은 이 프리파이널 수업이 파이널 수업이에요. 나중에 이제 시간표 안내해드리겠지만 이 첫 번째 주말에 있는 학교들은 준비 시간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거 좀 강조점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기가 수능 이후에 두 번째 주말인데 이때는 일부 학교들이 뭐 내신 시험, 기말고사 치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때는 좀 시간적 여력이 있잖아요. 수능이 끝난 시기라서 이때는 그냥 매일 우리가 학원에 와가지고 매일 그냥 미친 듯이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서 약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학교들 한양대, 한국외대, 뭐 우리 이화여대, 중앙대, 뭐 나머지 학교들도 있죠. 덕성, 광운, 세종도 여기 들어가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한양대, 뭐 우리 외대, 이대, 중앙대 이 네 학교가 이제 주된 타겟이 많이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학교들은 수능 이후에 준비를 해도 괜찮은 학교들입니다. 뭐 준비를 하나도 안 해둔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능 후 첫 번째 주말에 있는 학교들을 좀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세 번째 주말에 우리 이나 아주대도 있고 하지만은 그 학교들은 그냥 두 번째 주말에 있는 학교들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기에 대한 안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 요걸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논술 전형 지원 전략의 네 번째, 근데 엄청 중요합니다. 문제 유형에 대한 고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유형에 대한 고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나는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착각일 수 있어. 선생님 나는 수학이 준비가 됐어요. 그것도 착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쓴 글을 꾸준히 검토하고 피드백하고 첨삭했었던 누군가, 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저와 저희 팀에서 요걸 담당할 텐데 일단 그게 누가 되든 여러분들의 글을 꾸준히 관찰하고 피드백해 왔었던 전문적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요거에 대한 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학생들이 특정 유형에 대한 엄청난 강함과 또는 특정 유형에 대한 엄청난 약함과 회피 또는 공포 이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강한 유형의 학교들을 그래도 선택지에 있다면 그런 학교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는 충분히 해둬야 되겠지만 그런 지점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논술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여기 이제 표를 하나 제가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 문제 유형을 얘기하면 도표가 있냐 없냐, 영어 제시문이 있냐 없냐, 수리 논술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표는 사실 여러분들이 나는 도표가 싫어요. 선생님 나는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 도표 고득점 문제, 고난이도 문제에 나는 항상 틀려요. 글쎄 여러분 대입논술에서 나오는 도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해석에 대한 강약은 그렇게 강력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영어와 수리인데 역시 그죠, 영수야. 결국 영수로 돌아와. 자, 여러분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학교 중에서 영어 제시문이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영어 제시문 내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이응이 이응을 낸다. 이응이 영어를 내요. 어디? 연세대학교, 한국외대, 이대 이렇게 있습니다. 연세대, 한국외대, 이대. 자, 요 세 학교가 이응 세 학교죠. 연세대, 한국외대, 이대. 자, 연세대는 모든 과에서 영어 지시문 나오고요. 한국외대와 이대는 이제 인문 쪽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어 지시문이 나오는 학교 중에서 특히 연세대가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따라서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이 낮다. 난 영어가 그냥 보는 순간 이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학교요. 사실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제시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쟁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고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또 수리가 아니겠어요? 수리 논술. 자, 요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저번에 우리 수리 선생님과 같이 제가 찍었잖아요.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 똑같이 수리 논술을 내지만은 수리의 난이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감안해야 돼. 그러니까 그 영상을 좀 찾아가지고 보세요. 수리 논술 난이도 우리가 같이 설명했잖아. 그래서 이 수리 논술이 내가 수학이 뭐 6등급 나와, 5등급 나와. 그러면 안 돼요. 수리 논술을 쓸 수 없어요. 근데 내가 2등급, 3등급 정도를 찍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수리 논술이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다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수능에 대한, 수학에 대한 그런 준비 정도와 나오고 있는 등급에 따라서 수리 논술이 포함되는
학교 또는 계열들을 나중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 유형에 대한 고려도 여러분들이 느슨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우리가 오늘 긴 얘기들을 나누었지만 사실 정말 제가 러프하게 드린 거거든. 학교별 상세한 얘기는 안 했잖아, 그지? 논술 원서를 작성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4가지. 자, 학교가 요구하는 수능 등급 오버해서 자기가 너무 과도하게 자기 실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내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포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신 별 차이 없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시기를 안분 잘해야 됩니다. 논술은 크게 3시기가 있기 때문에 수능 전과 수능 이후 첫 번째 주말, 두 번째 주말 요 3시기를 잘 안분해서 나눠야 된다. 네 번째, 수능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익숙함과 어느 정도의 능수능란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3자로부터 검증을 받고 원서 접수 때 활용해야 된다. 자, 요 4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